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좀 물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베어마켓 랠리는 반드시 온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금리 인하가 가장 가능성이 높죠.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베어마켓 랠리가 오려면 뭐 그냥도 올 수 있지만 좀 세게 오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왜 하냐? 경기 침체가 심각하거나 뭐 S&P 주가가 대폭락을 하거나 뭐 이머징이나 뭐 유럽 쪽에서 악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휴전은 이제 좋은 거죠. 휴전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물론 뭐 저 같은 일반인이 사실 이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이제 채권 시장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 난리가 났죠. 주식, 부동산 뭐 최근에 물가 발표를 한 거를 봐도 그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게 긴축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자, 하락장을 정리해 보면은 작년 1월에 삼성전자 고점을 찍고 6월에 코스피 고점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또 비슷한 가격대를 6월에 고점을 찍고 이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돈 벌기가 힘든 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돈 벌 수가 없는 장이 된 거고 그 올해 2월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3월에는 미국이 첫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올릴 줄 몰랐죠. 그래서 현재까지 뭐 빅스텝, 울트라스텝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9월 달에 CPI, 근원 CPI 발표했는데 난리가 별로 줄질 않아갖고 심각한 상황이 됐고 기대 인플레까지 여전히 강세여서 긴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또 폭락을 했죠. 그날은 사실 주가가 확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게 아마 파생시장에서 먹은 다음에 다시 이제 산 것 같아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날 금요일에 또 폭락을 다시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2%, 코스피가 마이너스 33%인데 환율 감안시는 뭐 거의 절반 떨어진 거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과거를 보면 80년대 일본 증시 강세, 90년대 미국 증시 강세, 2000년부터 09년 이머징 증시 강세, 브릭스라고 해서 미국은 부진한 동안에 이렇게 이머징이 크게 성장을 했죠. 중국, 인도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나스닥이 난리가 났죠. 4차 산업이 성장을 했고 제조업에서 아예 산업의 그런 성장 카테고리가 바뀌었고 세상 자체가 바뀌었죠. 그게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22년 이후는 뭐가 될 거냐 뭐 일본, 중국, 한국, 인도 중에 어디가 될 거냐 중국이 잘 되면 사실 한국에도 좋은데 그리고 미국 증시는 평균 회귀를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그러면은 00년처럼 랠리를 할 거냐 뭐 할 수도 있겠죠. 중국 때문에 근데 지금 당시하고 다른 점은 출산율이 너무 낮아졌어요. 세계 1등이죠. 최저 출산율. 그리고 여전히 제조업 위주 경제인데 지금은 서비스 산업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지만 예전하고 다른 점은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어요.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잘 벌고 있죠. 주가만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 정치 리더십 한국은 참 정치인들이 참 못하죠. 그래서 코스피가 그러면 3천을 안착을 할 수 있겠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반도체 랠리라면은 주가가 뭐 18년, 2018년
또 19년 초인가요? 랠리를 했었죠. 그래서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3천 근처까지. 근데 안착한다. 반도체는 또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2000년대 초반 코스피와 유사하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하고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대형주가 극도의 저평가 시점이었습니다. SK라는 회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쌌었거든요. 뭐 현대차도 그랬고요. 근데 중국 때문에 결국 재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중소형주가 극도로 저평가됐다는 건 동의를 하겠는데 대형주까지 그때하고 비슷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닷컴 버블 폭락과 2022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000년은 나스닥이 먼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금리가 엄청나게 올리면서 6% 넘게 올리면서 폭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폭락이 너무 심하니까 미국은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국내 소비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증시가 폭락하니까 내수 경기도 얼어붙으니까 경기 침체가 심각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 당시에 그린스판 의장이 아무 예고 없이 깜짝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당시에 하루에 14%를 폭등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25%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기 랠리 치고는 엄청나게 슈퍼 랠리가 나왔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결국은 S&P와 다우존스도 몇 달 후에 폭락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량주마저 실적 악화가 된 겁니다.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니까 이미 그 여파가 오는 거예요. 다시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인상 인하에 따라서 팍팍 움직이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가 잡혔어야 되는데 당시에도 좀 꽤 있었던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수반되었다. 그러면 지금과 뭐가 다른 그 유사점이 뭐냐? 23년에 금리를 계속 4.5% 이상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악화가 남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악화, 미국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고 이머징도 문제가 생기고 유럽의 약한 거리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리 인하를 일시적으로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70년대 얘기는 이제 좀 넘어가고요. 80년대 뭐 80년에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82년까지 금리를 유지했다고 그러죠. 고금리를 완전히 잡으려고. 그러니까 요즘 이번에 이제 우려를 하는 게 그겁니다. 인플레가 너무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2000년 이후에 안 갔던 게 이렇게 금리를 인하해서 실적이 나빠졌는데 또 금리 인상을 했죠. 5.25%까지. 그래서 00년에서 09년까지 미국 증시가 왜 부진했냐. 강한 기축 때문에 강한 긴축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 악화가 돼서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한국은 중국 때문에 잘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 투자 전략은 뭐냐면은 아까 뭐 금리 인하 때문에 나스닥이 폭등의 사례가 있듯이 뭐 그 정도 폭등할지 뭐 얼마나 폭등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스닥이 폭등한다면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미국 주식을 손절하고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저 PBR 가치주 장세가 열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의 대응 전략인 거예요, 이거. 그러나 금리 인하가 대세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물가가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폭등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중소형 가치주, 이제 가치주라는 건 저 PBR을 말하는 거고요. 저 PBR도 근데 실적이 좋아져야지 올라가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평가 대형주 대표적으로 SK가 있고요. 뭐 배당주나 배터리 엔터 이거는 좀 괜찮기 때문에 특히 엔터가 그렇죠. 엔터는 PER이 높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랠리 시점이 언제냐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약한 고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언제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미국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있죠. 뭐 그냥 악재 없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는 되돌림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이 뭐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데 우려가 현실화가 되기 전에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이제 트리거가 발생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거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때가 미국 주식을 손절하고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금리가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는 한국의 가치주가 좋고 물론 미국의 저PBR주를 사도 됩니다. 고를 수가 없죠, 근데.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참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뭐 미중 갈등 때문에 참 한국이 쉽지가 않고요. 뭐 배터리도 또 일본이 추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때문에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랠리를 하면은 뭐 중소형 가치주도 가겠죠. 그래서 이 매매 전략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 같고 이때 조금 회복을 해야지 그러니까 매매를 어느 정도 잘 해야지 지금 그런 손실을 줄이고 나중에 이제 시장이 확 좋아졌을 때 크게 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